최국희 감독의 신작 인생은 아름다워가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2020년 연말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밀리게 되면서 2년 만에 상영하게 되었는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에게 인생은 아름다워는 최국희 감독님과 만나는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장르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뮤지컬 영화는 단 한 편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어떤 영화가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는 좋게 말하면 착한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진부한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름다워는 저에게 미약한 장점과 선명하고 거대한 단점으로 이루어진 영화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장점들도 정말 장점이 맞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것은 저의 개인 의견일 뿐이니 혹시 불편한 지점이 있으시다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무시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의 두 가지 장점, 소리의 비교, 어머니 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극장을 경유한 내피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인생은 아름다워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내일 뭐예요? 주제 영화나 보게. 제가 보기에 인생은 아름다워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무가 견인하는 흥겨움. 언급드렸듯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말인즉슨 춤과 노래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형식 중 하나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은 아름다워는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장면들과 그렇지 않은 장면들 사이의 질적인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철저히 제 개인적인 감흥이지만 이문세, 이승철, 이적 등의 선 굵은 아티스트들을 경유한 명곡의 퍼레이드와 꽤나 호쾌한 군무가 선사하는 육체의 활력은 정말 황홀했고요. 반면에 클리셰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단순 서사의 대부분은 진부하더라고요. TMI지만 저는 영화에서 음악과 춤만큼은 꽤나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했는데요. 특히 주유소 시퀀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오롯한 장점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인생은 아름다워의 사운드 트랙은 영화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 속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선봉장에 서서 영화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인상이 짙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어마어마한 대중적 성취가 있는 곡들을 약간만 정제한 뒤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좋은 음악으로 영화의 미진한 부분을 흐릿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백혜엠의 배순탁 작가님께서 넷플릭스 영화 서울 대작전이 송골매, 코리아나 등의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음악은 일단 영화가 좋아야 한다. 저는 이 논리를 인생은 아름다워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음악영화답게 인상적인 소리의 활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초반부에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조조아린을 부르며 세연이 진봉과의 연애 시절 감성을 추억하는 장면과 현재 시점 진봉이 짜증을 쩌렁쩌렁 내는 장면이 붙어 있습니다. 전자는 긍정이자 낭만화된 과거라면 후자는 부정이자 강팍한 현실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겠죠. 저에게 이것은 최근 개봉한 또 다른 음악영화 둠둠처럼 소리를 이용한 대비로 보이더라고요. 이 논리의 연장선으로 세연과 진봉의 아들 서진의 꿈이 음악이라는 설정 역시 영화가 음악을 긍정의 시그널로 보고 있다는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두 번째 장점은 류승룡 배우의 연기입니다. 물론 류승룡 배우님은 이미 연기로는 탑티어급이기 때문에 그의 연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텐데요. 아무튼 이번 영화에서도 그의 재능은 10분 발휘됩니다. 무엇보다 노래와 춤이 나오지 않는 지루할 수도 있는 장면들에서 특유의 유머러스한 연기로 리듬을 부여하고 있죠. 특히 저는 박정우의 동생을 만나는 시퀀스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강진봉은 빌런 캐릭터입니다. 아내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읊조리던 첫마디가 자녀의 수능 날짜와 겹친다는 이야기였고요. 아픈 아내에게 아들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끓였다고 타박한다거나 화장실 휴지를 채우라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병원,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 고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이미 화가 많은 사람으로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봉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거나 미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오로지 류승룡의 연기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한 인물을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캐릭터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역량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또한 배우가 너무 웃기고 잘하다 보니까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처럼 영화의 단점을 경감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인생은 아름다워는 철저하게 음악과 류승룡의 덕을 보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나 기다릴 거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인생은 아름다워의 핵심 이야기는 아마도 엄마의 서사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특정 지어 보면요. 이문세의 조조 할인이 울려 퍼질 때 20대였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대학 새내기였던,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의 풍파에 찌든 40대 중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연령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측면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영화에서 묘사되는 면면을 보면요. 세연은 한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집에서 하찮은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생일에도 축하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지인들에게는 누구 엄마, 심지어 남편 진봉에게는 야라고 불리고 있기도 하죠. 말하자면 인생은 아름다워는 나라는 존재를 망실한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세연은 진봉에게 야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저는 영화 이야기가 과거로 회귀하는 이유 역시 엄마의 서사라는 맥락과 결부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엄마라는 존재에 도착하기 전 푸릇푸릇하고 낭만 돋던 오롯한 세연이었던 순간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은 아름다워의 핵심은 세연이 엄마 이전에 한 명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영화가 세연 주변의 남자들을 약화시키는 설정이 꽤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연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남편인 진봉은 빌런입니다. 무엇보다 첫사랑 정우 오빠는 사망한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영화는 세연의 남자들이 아닌 세연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가장 큰 단점 하나를 끌고 오겠습니다. 내내 엄마의 서사를 중심에 두던 영화가 세연의 사망 직후 불현듯 강진봉이라는 인물에게 시울들을 쳐주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진봉은 의사 앞에서 절규했으며 아내를 위한 민간요법을 찾아보았고 무엇보다 세연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빠르게 우겨넣죠. 2시간 내내 빌런인 줄 알았던 남편이 단 10분 남짓 만에 츤데레 왕자님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캐릭터 변화 자체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 서사라는 영화의 주제와도 충돌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의 노고를 보듬어주기 위해 아빠와 자식들을 다소 철없게 그리던 영화가, 그러니까 여성 중심 서사를 위해 세연 주변의 남자들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던 영화가 갑자기 아빠를 급부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착한 대중영화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물을 따뜻하게 그려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백히 사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서울 극장에 대한 저의 뇌피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서울 극장으로 시작해서 서울 극장으로 끝나는 영화다. 세연의 과거 회상을 견인하는 것도 서울 극장이었고요. 아내와 서별 후 현재 시점의 진봉의 마지막 장면 역시 서울 극장 앞입니다. 저에게 영화의 이러한 선택은 수미상관 구도를 이용한 강조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무리한 연결을 지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연은 서울 극장에 대한 일종의 은유다. 우선 시옷 이응이라는 이니셜도 동일하고요. 둘 모두 추억으로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세연의 과거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특정 관객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영화광들에게 서울극장은 멀티플렉스 이전 시대의 영화 관람을 기억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극장에 커다랗게 간판으로 걸려있는 영화 중 하나는 사랑과 영혼인데요. 심지어 이 간판은 현재 시점인 강진봉의 뒷배경에도 걸려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은 사랑하는 이가 사망한 뒤에 영혼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세연에게 죽음의 자장이 어려 있듯이 서울극장에게 역시 죽음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도 세연과 서울극장 사이에는 등호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인생은 아름다워는 엄마의 과거를 추억하는 영화라는 큰 줄기가 있고요. 그 안에 영화를 사랑하는 창작자가 서울극장에 대한 추억을 살짝 녹여놓은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서울극장은 2021년 8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2022년에 개봉 예정이었으니 아마도 서울극장의 폐업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세연과 서울극장이 모두 세상에서 소멸되었다는 측면에서 신기한 우연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약한 장점과 거대하고 선명한 단점. 지금까지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arilyn Monroe, Marilyn Monroe, Marilyn Monroe.